가만히 생각해보면 생활권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자전거 유사 MTB는 참 애매한 녀석입니다. 로드처럼 빠르지도 않고 MTB라고는 하지만 산악 라이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이브리드처럼 도심, 심플, 모던 그러한 디자인도 아니고 본연의 색상이 없다는 거죠. 편하고 저렴했으면 하는 니즈를 적당히 버무린 자전거가 유사 MTB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타시겠죠. 유사 MTB를 생활 자전거라고 칭하기엔 부족합니다. 모름지기 생활 자전거는 더욱 생활에 밀접해야 합니다. 여기 제가 최근에 타본 자전거 중 가장 행복감을 안겨줬던 자전거가 있습니다. 팬텀 알리사. 광고 받았다고 막 나가네. 럭키보다 생활차가 좋다고. 여러분, 스펙, 산악 주행 성능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제 생활 반경에서 너무 잘 쓰이고 실제로 감정적 행복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감히 완벽에 가까운 생활 자전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삼천리 자전거의 팬텀은 전기 자전거 라인업을 지칭하는데 팬텀 알리사도 전기 자전거입니다. 아싸, 468W의 배터리 용량과 45Nm의 토크를 지원하는 후륜 허브 모터를 장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가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짜잘스러운 거지만 USB 충전 포트를 지원하고요, 라이딩 싹 가능. 배터리가 투박하게 돌출되어 있는 만큼 쉽게 탈거 가능합니다. 장착은 더 쉽습니다. 초기 전기 산악 자전거들이 500W의 배터리 용량으로도 산악 자전거 라이딩을 충분히 즐겼던 것으로 미루어봐서 생활권에서 468W의 용량은 차고 넘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무엇보다 보통 전기 자전거는 페달을 밟아줄 때 모터가 출력을 지원해주는 파스 방식이지만 팬텀 알리사는 파스와 그냥 페달링 없이 악셀을 땡기면 앞으로 가는 스로틀 방식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개꿀. 페달링 하다가 그것도 귀찮아서 바로 스로틀 땡길 때 너무 편해서 저는 자주 사용했습니다. 스로틀만으로도 힘이 괜찮은 편이어서 약한 경사 정도는 등판 가능했습니다. 바구니, 짐바지는 자전거를 더욱 생활에 스며들게 만드는 요소죠. 견고하게 장착된 바구니에 짐을 이것저것 넣을 수 있었는데 특히 무거운 짐을 넣었을 때 핸들이 획 돌아가지 않도록 이름하여 스티어링 보조 시스템, 즉 스프링이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 주행에서도 핸들을 전방으로 잡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핸들을 꼭 쥘 필요 없이 손을 살포시 핸들에 올려만 놔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편했습니다. 대기업 카카오바이크에서도 이 시스템을 사용하죠. 글로벌 자전거 기업 캐니언에서도 밀고 있고요. 분야는 좀 다르긴 하지만요. 더 큰 짐은 뒤쪽 짐바지에 올려놓고 끈으로 짜맬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나무 박스를 한번 달아봤는데 제가 요즘 카고바이크에 꽂혀있거든요. 상자를 다니까 마치 카고바이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마음 편히 이것저것 때려넣고 라이딩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카고바이크 찍먹 완료. 특히 바구니에 아기도 넣어봤는데 아기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우리 쌍둥이랑 처음으로 자전거 타면서 바람도 쐬고 풍경도 구경하는데 아빠로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넣어보세요. 알리사의 활용 점정은 이 양발 킥스탠드라고 봅니다. 물론 무겁죠. 근데 항상 자전거를 벽에 세워놓거나 눕혀놓았던 저로선 너무 편했습니다. 멈추고 발로 타, 끝. 다시 출발할 때도 타, 끝. 생활 자전거는 역시 생활에서 편한 게 왔답니다. 그리고 물바지도 딱 야무지게 고정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전체를 감싸는 형태라서 젖은 노면에서 물이 라이더에게 튀어오를 일은 없겠죠. 쿠션 안장은 특이하게 스프링 대신 고무 탱탱볼을 사용하고 있고요. 느낌은 그냥 푹신합니다. 체인 가드가 체인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바지에 기름때가 묻는 불상사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도 달려있는데 생활 밀접형 자전거가 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구동 쪽을 보시면 생활권에서 많이 사용되는 7단 기어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포크를 사용하고 있고요. 물론 산악 자전거를 타는 저로선 팬텀 알리사에 달려있는 기본 서스펜션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최소한 도로의 경계석 등 피크를 딱 치는 단차에서는 충격 흡수를 충분히 해줬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편안한 주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배터리, 모터, 킥스탠드, 짐바지 등의 조합으로 제법 묵직한 자전거이기 때문에 제동력이 강한 유압 브레이크를 사용한 것은 탁월해 보입니다. 브레이크의 경우 아직 새 것이라 그런지 사용하다 보니 패드와 로터의 간섭으로 인해 칼 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새 자전거를 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조금 타신 후에 구매하신 대리점에서 캘리퍼 정렬 한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쌍둥이와의 첫 자전거 생활의 문을 활짝 열어준 팬텀 알리사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항상 공격적인 포지션으로 라이딩하다가 의자에 앉듯이 편하게 허리를 세워 앉고 갈매기 핸들바에 손을 탁 가볍게 올려서 크루징 하듯이 라이딩하는 행위 자체는 힐링이었습니다. 자전거로 점프 안 하면 어때요? 앞바퀴 좀 안 들면 어때요? 팬텀 알리사를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괜찮았습니다. 스로틀 최고! 게다가 탑튜브가 없어가지고 타고 내리기도 편했고요. 역시 생활 자전거는 유사 MTB가 아니라 이 탑튜브가 없는 레이아웃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배달 등 업무용으로 쓰시거나 공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 혹은 생활권에서 자전거를 편하게 타실 분들은 팬텀 알리사가 주는 가장 생활스러운 매력을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140만원이고요. 근데 던롭 밸브는 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도심에서 주행하시면서 골목길, 합류 지점 등 변수가 있거나 블라인드 스팟이 예상될 땐 일시정지 또는 슈퍼 슬로우 주행하면서 좌우 확인, 이것만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요것만 잘해도 큰 사고는 다 피할 수 있습니다. 팬텀 알리사를 타시는 분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고 자전거와 함께 저처럼 좋은 추억만 쌓길 바라겠습니다.